WMS의 2022학년도 가을학기 온라인 입학 설명회에 오신 학부모님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짝짝짝. 어, 이렇게 주말에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WMS가 어떤 곳인지, 또 WMS가 어떤 방향을 추구하고 있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지 잘 들어보시고, 함께 정말 새로운 길을 이 대한민국에 만들어 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순서는 저희 각 개인의 코치들이 이렇게 다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코치들의 소개가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 WMS의 소개와 방향성에 대해서 데이비 코치님께서 대표님께서 이제 얘기를 해 주실 예정이고, 또 각 과목별, 이 활동별 코치들이 직접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가장 궁금해하시는 입학 전형과 뭐 학비, 그리고 궁금하셨던 부분들 얘기 말씀해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 이제 마무리하게 될 건데, 아마 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루하지 않게 빨리 진행해 볼 테니 나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시작하겠습니다. 저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레베카입니다. 저는 WMS에서 운영과 음악 수업, 음표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WMS에 오시게 되면 아마 저랑 가장 많은 소통과 대화를 나누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레베카 기억해 주시고, 이 설명회가 끝나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카톡 채널에 아마 문의를 하시면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소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레베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독톡 코치님이신 에드워드 코치님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독토 코치 에드워드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설교, 그리고 독토 과목, 그리고 학생 생활부를 맡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에드워드 코치님이 긴장하셨나 봅니다. 다음으로는 네, 스탐 코치님, 윤 코치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윤 코치입니다. 저는 6학년 담임 코치이며 지금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고학년을 담당하시는 리처드 코치님과 함께 수탐 과탐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5년 정도 근무를 하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코치님들이 다음 분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베베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베입니다. WMS에서 고학년 영어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해외에서 공부를 하다가 또 국내에서 회사에서 일도 하다가 이렇게 다시 새로운 길을 함께 만들고 싶어서 함께 조인을 하게 된 베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학년 셋이서 같이 하고 계신 에밀리 코치님께서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WMS에서 3시살 저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에밀리 코치라고 합니다. 현재 7, 8학년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8학년 담임 코치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가창표 코치님이신 루나 코치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치 창조 프로젝트에서 미디어 아트 수업을 맡고 있는 루나 코치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WMS 예비 학부모님들. 저는 가치 창조 프로젝트 활동을 설계하고 아트 디자인 코스웍을 코칭하고 있는 사라라고 합니다. 7학년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입학 설명회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헤드 코치님이신 비전 코치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코치님 긴장하셨나 봅니다. 음소거를 풀고 말해 주세요.
예, 제가 응소보를 해놓고 있었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WMS에서 헤드 코치로 섬기고 있는 비전 코치입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21년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차세대의 그 교육을 꿈과 비전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가이드를 제시하는 꿈을 찾는 아카데미라는 교육연구소를 3년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WMS에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자신의 꿈과 비전,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꿈과 나의 꿈이 만날 수 있는 것들을, 그 지점들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가이드해주고 도와주고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고요. 여름 방학 때 특별하게 또 학생들의 그 레벨들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데이비 코치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WMS에서 이제 교장과 이사장 역할을 경영하고 있는 데이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발표 바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몬드라곤이라는 하나의 기업 소개를 좀 시작을 할게요. 이 기업은 지금 한 매출이 2010년 좀 과거긴 하지만 한 22조 정도 되고 종업원, 그러니까 임직원이 한 8만 명 정도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스페인 기업이고 스페인에서의 재계 수익은 한 10번째 정도가 되고요. 근데 이 기업의 좀 독특한 점은 120개의 협동조합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의 존재 이유가 실은 수익이 아니라 고용이라고 합니다. 고용. 예, 그러한 목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고, 되게 신기한 거는 이 몬드라곤이 버스크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버스크가 실은 스페인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이었대요. 근데 이 몬드라곤이라는 기업이 거기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스페인에서 가장 잘 사는 기업이 됐고요. 뿐만 아니라 스페인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적은 지역이 됐대요. 예, 그래서 그들 안에 이 몬드라곤과 이 버스크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그 애착심이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이제 학교 설명회를 하면서 이제 기업 소개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는, 실은 저희 학교가 그냥 아이들의 공부를 잘 시켜서 이제 좋은 대학을 또 좋은 직장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저희는 좀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학교의 목표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의 예가 되는 그런 하나의 기업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실은 이 기업이 학교에서 시작을 했어요. 예, 학교에서 시작을 했고, 그 학교의 창립자가 그 호세라는 그 캐톨릭 신부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학생들과 같이 창업을 했고, 이제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기업을 일군 거죠. 네, 저희가 약간 사회 변화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거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상주의라기보다는 실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과 연관해서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꽤 됐죠. 한 지식의 반감기라는 책을 좀 발간을 했어요. 그 책 내용은 뭐냐면은 대학에서 배운 내용이 한 몇 년 뒤면은 이제 그 배운 지식의 50%가 쓸모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 물리학은 13년, 경제학은 한 9년 정도 지나면은 50%가 이제 필요 없는 지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심리학과 경제학, 그 역사학은 한 7년 정도 되고요. IT 쪽은 지식의 그 반감기가 몇 년인지 아세요? 1년이요, 1년. 1년 지나면 지금 배운 거의 반 정도가 쓸모 없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뭐죠?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지식을 습득하는 법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사회가 너무 빨리 바뀌어서 이제 필요한 지식들이 바로바로 업데이트 돼야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회사에서의 은퇴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의 65세 이상 분들에게 인터뷰를 했더니 대충 한 57세쯤에 은퇴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60살에서 64살 정도 되는 분들에게 인터뷰를 해봤더니 대충 54세 정도에서 은퇴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55세에서 59살 사이 분들에게 인터뷰를 했더니 평균 은퇴 연령이 48.5세래요. 네.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은 2010년부터의 은퇴 곡선이 나오는데 2021년에 한 49세 정도가 됩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점점 이 은퇴 나이가 줄어들고 있죠. 거의 지금 한 10년 만에 10살 정도가 낮아졌어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처럼
옛날에는 우리 아버님 때는 대학에서 배운 걸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사회 속도가 너무 빨리 바뀌니까는 계속 학습을 해야 되고 변화가 빨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계속 빠르다 보니까는 기존의 변화의 속도가 좀 느린 나이가 이제 있는 분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때 얘기했던 많은 성공 공식들이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면 60세까지 정년하고 그때 부동산 사놓으면은 그걸로 이제 은퇴 준비 딱 하는 그 인생 사이클이 끊어졌어요. 예. 30살까지 공부하고, 예, 39까지 18년만 일하고 나머지는 이제 또 단 거를 해야 되는 거죠. 웃기잖아요. 30년 공부하고 18년 일한다는 게 좀 잘 안 맞는 거죠. 그런 공식들이 이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내가 이제 좋은 직장만 가는 게 되게 목표고 좋은 대학 가는 게 목표였다면 그거보다는 내가 진짜 뭘 할 수 있는가,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업이 평생 한 6번 정도 바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교육의 화두가 지금 뭐냐면은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습득하는 법을 배우고 문제 해결을 배우는 방법으로 옮겨지는 이유가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두 청년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청년은 지금 대치동 키즈예요. 그래서 재수를 해서 그래서 서울의 좋은 대학교를 문과생을 갔어요. 그래서 그 좋은 대학교만 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졸업을 하고 나니까 와, 그래도 중견기업을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현재 딱 상황입니다. 이게 실제 이야기예요. 네, 재수까지 했거든요. 공부 많이 하고. 한 친구 얘기해 드릴게요. 이 친구는 이제 아버님이 이제 미국에서 교육을 박사를 하신 분이신데 한국 교육을 보고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아이를 홈스쿨을 시켰어요. 근데 이 아이가 누나는 잘 이게 해가지고 이제 잘 그냥 무난하게 갔는데 이 친구는 중학교 때 게임에 엄청 빠졌다가 고등학교 때 게임을 만들고 싶다 그래가지고 디자인 학원을 보내줬어요, 엄마가. 그래서 그 디자인을 배운 다음에 그 로블록스라는 곳에서 자기 게임을 만든 거예요. 예, 그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 게임이 이렇게 잘 돼가지고 현재 한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매달 들어오고 있대요. 예,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대입을 준비하고 있어요. 왜 준비하냐면은 게임을 만들다 보니까 더 잘 만들려면 대학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학 준비를 하고 있고, 실은 저희가 너무 좀 재능이 있어가지고 인턴으로 지금 채용을 하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로블록스 관련돼서 많은 것들을 우리한테 기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네. 한 명은 기존에 아주 일반적인 길을 걸었고 한 명은 홈스쿨하고 굉장히 아웃사이드의 길을 걸었는데 실제 사회 나가 보니까 오히려 인싸 역할을 하게 되고 있는 거죠. 뭔가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세계 20대 기업 지금 전체 순인데 이 중에 지금 발표를 한 반 정도가 지금 IT 기업이에요, 전부. 네. 그래서 이제 점점 IT 기업들이 많아지고 조건이 좋아지고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카라쿠베는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민 이 5회사를 가고 싶어서 매일 12시간씩 코딩 공부하고 코딩 가르쳐주는 부트캠프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입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성인 코딩 교육 하시는 대표님들 많이 아는데 2021년부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예, 경쟁률도 굉장히 상당하고요. 왜냐하면 문과를 나와서 취직이 어려우니까는 다시 6개월에서 1년 정도 코딩을 배워서 취직하고 있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딱 이제 실은 에빈 토플러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한국의 아이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진짜 너무 요즘에 다가오는 거죠. 그럼 아까 같던 이런 친구들은 도대체 내가 대학에서 뭘 했고 왜 배운 거지라는 진짜 핵지론 질문들을 해요. 네. 그 현상이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또한 이런 사회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지금 청소년 문제도 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청소년 자살률이 청소년들이 사망하는 이유 중에 자살률이 지금 가장 많은 경우인데 그 자살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학업에 대한 고민 때문이고요. 공부.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한 줄로 줄을 쫙 세우는 거죠. 예, 수능이라는 한 줄밖에 없으니 그 한 줄이 너무나 이제 아이들에게
무겁고 이제 꽉꽉한 느낌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엘빈 토플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청소년서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 아이들이 18세, 19세, 심지어는 20 몇 세가 될 때까지 사회에 기여하고 나로 인해서 뭐 다른 사람들이 뭔가 좀 이렇게 도움을 받고 그런 경험을 해야지 존재의 가치들을 좀 느끼는데 계속 학습만 한다는 거예요. 계속 배우기만 하고 계속 돈 받고 쓰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굉장히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청소년 문제를 더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책에 보면은 실은 아이들이 빨리 사회에 진출해서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이러한 이제 사회 문제적인 부분과 또 IT가 발달하면서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어떤 이슈냐면은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이제 국가 과제를 하나 했는데 거기서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사업이라는 그 센터를 지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개소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블록스 상에서 가상으로 개소식을 한다 그래서 그 과제를 저희가 500만 원짜리를 맡게 됐어요. 근데 저희 내부적으로 할 사람이 잘 없어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을 찾아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아이가 중1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2명의 친구가 디스코드에서 팀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미 한 명은 부산에 살고 있었고 코딩하는 친구는, 한 명 디자이너는 용인에 사는 친구였고 이 친구는 서울에 사는 친구였고 그 3명이 팀을 이뤄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센터를 저희가 평면도를 두고 이 친구들이 직접 찾아가서 사진을 다 찍고 거기를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 친구들이 다 디자인하고 코딩해서 이 안에서 인터랙션이 일어나게 했고 실제 보면은 요 화면, 요 공간 내용이 실제 구성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이거를 한 친구가 아까 했던 중1, 그다음 코딩한 애가 고2, 디자인을 메인으로 한 친구가 아까 저희가 채용했던 그 19살 정도 된 친구예요. 예. 저희는 이거 전 되게 충격이었어요. 이게 하드웨어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디지털 세계는 하드웨어나 아날로그 세계는 노하우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학력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그 영역들이 정해져 있는데 디지털 세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디지털 세계에서 세상은 보니까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를 10대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도구를 유튜브에서 다 학습을 할 수 있어요. 이거 한 친구들이 거의 다 유튜브에서 학습을 한 친구들이에요. 세 번째는 근데 이 아이들이 그것이 학교에서는 아웃사이더인 거예요. 학교에서는 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러한 뒷들을 앞들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좋은 거고 잘하는 거고 그걸 이렇게 키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결국엔 공동체의 문화가 필요합니다. 학부모와 학교에서 그걸 인정해주고 이렇게 잘 키워줘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디지털 세상에서는 10대가 더 빠릅니다. 여기서는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노하우보다 더 중요한 게 빨리 적응하는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세상의 아이들이 실제로 학습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막 뚝딱뚝딱 하는 게 아니니까,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니까 화면만 보고 학습이 가능해요. 그래서 느낀 거는 디지털 세상에서는 10대들의 가치 창조가 훨씬 빨라질 것 같아요. 30대만 돼도 제가 보기엔 쫓아가기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나이들이 점점 내려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얼마 전에 이제 그 막 한참 떴던 그 영상입니다. 뭐 대학생들 창업한 친구, 고등학생인데 뭐 곤충 만드는 사료 만들어서 창업했던 친구, 뭐 서울대 자취했는데 뭐 이게 인생 최고 결정이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인데 이 영상들을 후원한 곳이 실은 교육부예요. 굉장히 반교육부적인 영상인 것 같죠. 근데 교육부예요. 왜 그러냐면은 교육부가 이걸 다 알아요. 그 핵심 브레인들이 이미 많은 걸 연구하고 있고 세계 교육 흐름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뭐 변화를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엄마들이 못 바꾸게 합니다. 다 기존대로 그대로 가는 걸 원해요. 실은 그게 편하거든요. 애들 공부시키기도 편하고 애들 이렇게 교육시키기가 편하기 때문에 못 바꿔요. 이거 바꾸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뒤로 돌려가지고 자꾸 누구 후원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면서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끔 대치동에 있는 부모님들 또 지인들도 많이 있어서 물어봐요. 그리고 물어보면 하는 말이 우리도 안다. 근데 뭐 어떠라는 거냐 우리 보고. 그러니까 더 빨리 더 열심히 해야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래서 정석 풀고 중학교 때는 이제 정석 다 끝내고 그때부터 이제 중1, 2 때 끝내고 그다음에 영재고 준비해야지. 더 많이 더 빨리 해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대안적인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 잘하게 하는 게 저희는 대안인가? 그러면 아이들 더 힘들어질 거예요. 자살률 더 높아지고 아이들은 더 자괴감에 들 거예요. 취직하기는 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더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잘하는 길을 명확하게 찾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이름이 웨이메이커 스쿨이고 슬로건이 새로운 길을 만드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길도 좋지만 다르게 잘하는 길,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 보는 것이 저희 학교의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가 처음 하는 거는 먼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와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시간표를 보시면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8시 50분 사이에 이제 큐티 말씀 나눔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전에는 아침에 하는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과 그 방향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좀 진행이 되고 기도와 그런 교육들을 좀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공동체 아닌데 아까 봤던 그런 시대의 변화들로 인해서 이제 저희 그 40대 중반 후반은 멘붕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육도 받은 적이 없고 새로운 사회를 저희가 처음 접해야 되거든요. X세대가. 제 생각에는 생존을 위해서 공동체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전처럼 계속 연봉이 증가하고 부동산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계속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성이 강화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공동체성의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로서 먼저 추구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서클 또는 자치활동이라 그래서 함께 수평적으로 의견을 논하고 대화하고 또 투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트북 사용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그래서 학부모분들이 의견 내고 우리 학생들이 의견 내고 코치들이 의견 내서 6월 2일 날 이제 다 모여가지고 같이 투표해가지고 좀 뽑으려고 그래요. 이제 그런 약간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활동들도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요거 이제 팀 수업인데 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팀을 좀 수업을 잘 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 이제 그 레크레이션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노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팀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요 녀석은 저렇고 저 녀석은 요렇고 쟤랑 같이 하면 안 되겠고 그런 것들 이제 아이들이 느끼는 거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자 컴퍼니라는 건데 저희가 이제 그 기업 법인을 세울 건데 그 기업 법인은 학부모와 자녀 그 학생들과 코치가 그 하나의 법인을 같이 세우고 그다음에 거기서 수익 분배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를 같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공동체성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스피릿을 가져가는 거고요. 그리고 인문 유학 여행이라고 함께 여행을 하면서 또 이제 팀업을 다지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거는 올 9월에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공동체 안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 시민 양성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더 잘하는 게 보다 다르게 잘하는 게 앞으로의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 교육들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가창프에서 아트 디자인에서 아이들이 이제 이런 패턴들을 이제 설계를 했고요. 그 패턴을 갖고 이제 휴대폰 케이스를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서 판매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 때 이게 이제 저희 그 학교 법인이나 그 기업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의 이름으로 올리고 그 수익금들은 어떻게 아이들과 또 우리가 이걸 쉐어할지를 같이 고민하는 거죠. 그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코치분들하고 만들었던 그런 굿즈들이고요. 그 패턴들 아이들이 배운 학습해서 산출한 그 패턴들이 적용된 굿즈들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를 했고요. 이따 뭐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약간 동기부여 측면에서 이렇게 시험하고 성적
또 되게 좋은 동기부여인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좀 더 창업을 하고 또 실제로 만져지고 좀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실제적인 사회에 바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과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회사를 하나 준비해 본 거예요. 세바니멀이라고 국가 과제를 한번 진행해 본 거고요. 요거는 이제 반려동물의 그런 장애가 있는 친구들의 의족들을 만들어서 하는 3D 프린터와 스캐닝 기술로, 그리고 이제 아이들 이제 고학년 쭉 세워가지고 뭐 대표 CTO, CMO 이렇게 쭉 만든 그런 과정들이고요.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동기부여가 되는 것들을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계속 사업으로 실제로 좀 밀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이제 7월 18일쯤에 저희가 학교를 단독 건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하는 건물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학교를 실제 아이들과 같이 만드는 거죠. 실은 루프탑도 있고, 근데 되게 멋진 건물인데 가창프 이코토 수업이 이 학교를 같이 그냥 만드는 거예요.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감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그다음에 아이디에이션하고 프로토타입 만드는 그런 디자인 띵킹 과정을 그대로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데 이렇게 아이들에 따라서 그 역할을 딱 정하고요. 그다음에 먼저 공감을 위해서 그 아이들 인터뷰 질문, 지금 교실에서 가장 걱정되는 거, 만족스러운 거, 그다음에 아이들 생활들을 쭉 같이 분석해서 공감을 먼저 찾고 거기서 문제를 찾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좀 외부에 굉장히 이제 좋은 강사분을 통해서 공간과 디자인에 대한 그런 이해들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방문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현장이죠. 문제는 많은 수업들이 있는데 그냥 모형 만들기예요. 그냥 그들의 시뮬레이션으로 끝나요. 그러면 과연 아이들이 거기서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을까요? 하고 끝나는 건데, 근데 내가 수업을 하고 디자인한 게 실제 내가 사용할 공간이 되고 만져지는 공간 현장을 바꾼다면은 그건 좀 얘기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가서 아이들이 공간을 보고 그다음에 그 공간에서의 평면도 갖고 아이들 3D로 실제로 이제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파스텔, 우드톤, 편안함을 자기가 컨셉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책꽂이, 칠판 이런 식물 같은 것들을 다 디자인해서 제안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제 가구 같은 것도 이제 나서 아이들끼리 이제 또 투표를 해가지고 뽑았죠. 예.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뭐 노래방 기계 같은 거 또 올렸는데, 네, 이런 건 바로 저희가 까이겠죠. 그리고 요건 이제 실제 그 교실 유리벽에 놓을 그런 이제 그 벽에 장식들을 아이들이 직접 디자인해서 목업으로 만들어봤던 것들이고요. 예. 그리고 그걸 갖고 실제 저희 인테리어를 디자인할 분하고 현장에서 미팅을 가진 겁니다. 이 공간 자체가 실은 저희가 실제로 갈 공간이고요. 거기서 이제 전문가 미팅 통해서 그분한테 저는 이런 의도로 만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전문가는 이런 건 좋고 이런 건 좀 해서 어려울 것 같다.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현실을 또 배우는 거죠. 상상한 것이 현실을 가능한 것들. 그러한 약간 새로운 또 현실에 기반한 그런 교육들을 좀 진행을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아주 기본적인 독서, 수학, 영어를 이렇게 도외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독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게 일주일에 4시간에서 6시간이 있고요. 수학 탐구하는 게 또 4시간에서 6시간이 있고, 셋이서 영어를 배우는 부분이 영어와 이제 영어 문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있고요. 음악이 1시간에서 2시수, 피지컬 에듀케이션이 한 3시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이 1시수에서 2시수, 외국어는 준비 중인데 아직은 실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봤던 그런 내용들은 이제 가치 창조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 수업에서 진행이 된 거고, 요거는 일주일에 6시간에서 9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창부는 3개 섹션으로 나눠지는데 아트 디자인, 미디어 아트, 코딩, 이렇게 컴퓨터 사이언스 요 3개 트랙으로 되고, 자세한 거는 이때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건 저희 이제 시간 일과표인데요. 8시 30분부터입니다. 8시 30분에 아이들이 등교를 해서 그 다음에 4시 50분까지 아이들이 55분인 걸 기억하고 55분까지 있고, 오전 시간에는 주로 교과, 이제 수학, 과학, 뭐 독서, 영어를 하고요. 네,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는 주로 가창부와 프로젝트 그런 수업을 만드는 것도 많이 합니다.
네, 학기는 1, 2, 3, 4쿼터로 진행이 되고요. 보통 1, 2쿼터가 국내 학교의 1학기, 3, 4쿼터가 국내 학교의 2학기입니다. 2학기 정도가 되고 그 방학에 있는데 이때는 이제 해외 어학연수, 그다음에 글로벌 리더십 트레이닝, 그다음에 함께 한 달 내내 함께 예배를 드려보는 시간들, 또 인문학을 좀 몰입해서 하는 시간들, 뭐 하루에 6시간, 8시간씩 한 4주 코딩을 한다거나 또 아예 방학 동안 실제로 창업을 아주 진지하게 해보는 이제 그런 활동들을 방학마다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진학의 방향은 이런 저희가 교육을 한 거는 실은 어디에 보내겠다는 설계로 시작된 게 아니라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설계를 했고, 그렇게 설계를 딱 하고 결과를 보니 국내 대학은 교집합이 많지가 않아요. 예, 검정고시로 갈 수 있는 좀 몇 가지 좋은 대학들이 있고요. 뭐 한동대도 있고, 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특기생으로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뭐 한양대나 이제 그런 학교들의 교집합들이 있고, 그다음에는 보니까 미국 대학하고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그쪽 영역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학과 진로를 저희가 고려를 할 때 WMS의 교육을 잘 받으면은 미국 유학길이 좀 제일 큰 영역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국제 대학교들, 그리고 국내 대학, 그다음에 혁신 대학교도 있죠. 뭐 미네르바 스쿨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새로 생긴 그 한샘 창업자가 세운 그 학교, 태제학교. 네, 대학교, 그런 학교들이 좀 잘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자체 대학을 세우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이제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그들의 약간 경제 생태계를 학부모 또는 동문들하고 또 주변의 지역 사회에서 만들어 보는 거를 이제 궁극적인 비전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들이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이제 새로운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머님들도요. 그럴 때 같이 할 수 있는 MBA, 또 이 20대, 10대 학생들과 같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 비즈니스를 알거든요. 그 비즈니스의 도메인을 잘 알고, 이 친구들은 IT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니까 이제 두 개를 융합해서 또 새로운 비즈니스나 그런 걸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생태계를 좀 준비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우선 여기까지 저희 WMS의 큰 교육의 방향성과 비전들을 설명했고요. 이제부터 저희 코치분들이 커리큘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토코치 에드워드입니다. 제가 맡은 과목은 독서 토론 과목입니다. 독서 토론은 저희가 이제 모든 수업은 활동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독서 토론 수업이고요. 활동이고요. 거기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은 기독교와 인문학입니다. 저는 여기 WMS 오기 전에 기독대안학교에서 3년 동안 사회 선생님으로 일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 과목과 그리고 인문, 기독교에서는 국어적인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6학년 때는 독서와 토론의 즐거움이라는 테마 안에 기독교 2시수, 인문 2시수, 그리고 사회 2시수 이렇게 배정해서요. 구약과 신약, 세계문학, 그리고 사회에서는 세계와 인권 이런 테마로 배우게 됩니다. 제가 학부에서는 법학과 철학을 전공했었고요.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신학을 하고 지금 목사이기 때문에 각각의 분야마다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7학년 때는 성서적 자연관을 정립하고 그런 테마로요. 창세기, 생태사상, 인간과 자연이라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7학년 2학기에는 논리적, 체계적 사고 훈련이라는 테마 아래서 교리문답, 이거는 기독교 전체의 가장 최초의 교리문답인 마르틴 루터가 쓴 대교리문답이라는 책을 키워드로 하게 되고요. 논리적 사고, 정치와 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8학년에는 한국과 민족 해방의 정신, 그리고 역사와 국가의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테마 안에서 출애굽기와 사사기, 사무엘, 한국문학, 한국역사 이렇게 테마가 얽혀져서 진행되게 됩니다. 한 민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 민족의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지리를 배우게 됩니다. 9학년에는 종합적 경제 이해가 테마고요. 1학기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고요. 분배적 정의와 경제 전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9학년 2학기 때는 기독교 경제 윤리와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경제, 그리고 사회 파트에서는 창업에 대해서 보게 되고요. 10학년 때에는 이제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때에는 미국 학교 진학과 관련된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고려해서 과목들을 배치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학점과 상관해서 국가와 사회를 탐구한다는 테마 아래 기독교에서는 바울 서신들, 그리고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들을 배우게 되고요. 인문학 관련해서는 사회학 고전들과 역사학 고전들의 단편들을 조금씩 보게 됩니다. 이것들을 뭐 한 권을 통째로 읽는 그런 게 아니고요. 조금씩 하면서 고등학교 수준에 알맞게 함께 읽게 됩니다. 사회에서는 미국사를 보게 되고요. 11학년 때는 세계 역사 문화 지리를 탐구하게 됩니다. 기독교 파트에서는 종교개혁사와 교회사, 그리고 인문에서는 문화지리, 사회에서는 세계사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교회사에서 세계 역사를 배우다가 세계사를 보게 되고 또 세계 지리를 보면서 아이들은 마치 집중 수업을 하는 것처럼 융합 수업을 하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느끼게 됩니다. 12학년 때는 세계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탐구하게 되겠는데요. 기독교와 타종교, 문화, 그리고 철학과 과학 고전들, 사회에서는 실천 윤리라고 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회 파트는 중고등학교의 사회 교과목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독서 토론을 하면서 중고등학교 6년 동안 배우는 내용들을 사회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빠짐없이 배우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학년, 7학년은 현재 같이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독교, 인문, 사회 이런 교과서로 2학기 때 공부하게 됩니다. 테마는 논리적, 체계적 사고 훈련이고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8학년, 9학년 2학기 때에는 사도행전, 그리고 기업가 정신, 창업 이런 테마로 이런 교과서로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10학년, 11학년은 세계교회사 걷기, 세계지리, 곰브리치 세계사. 현재 1학기 때도 이 책으로 하고 있는데 2학기 때도 이 책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잠깐 조금 더 말씀드릴 것은 그 독서 토론 과목은 아이들한테 기본적인 세상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요하는 과목인데요. 서로 대화를 하는 토론을 통해서 목표하는 것은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방법을 그럼 어떻게 확인하느냐? 정기적인 과제, 글쓰기 과제를 통해서 그리고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팀 프로젝트는 가창프 교과목들과 융합해서 독서 토론에서는 사고 훈련을 하고 컨텐츠를 습득하면 그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가창프 과목과 함께 결과물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독서 토론이지만 이 독서 토론이 그냥 자기 혼자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세상에 쓸모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정기적인 과제, 정기적인 글쓰기, 그리고 개인적인 글쓰기, 그리고 팀 프로젝트, 크게는 이렇게 과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탄 과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수탄 과탐 수업 모두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이 책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홈스쿨링 교재인 비데이유 교재입니다. 저희가 이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BJU 교재가 그 기독교적 세계관을 담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앞서 데이빗 코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팀프들에게 다양한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대학 진학이 좀 여건상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꼭 국내 대학으로만 진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혹은 미래 자신의 무대를 국내로만 고집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팀프들에게 더 다양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려고
이제 이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주세요. 제가 현재 진행하는 8학년 수업을 예시로 저희 수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8학년 아이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수가탕 교재인데요. 우선 수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BJU에서 8학년 수준으로 정해놓은 프리알지브라 그리고 한국사 문제집 셈입니다. 8학년 책이라고 정해져 있기는 한데 이제 8학년이면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제 8학년 책이라고 정해져 있기는 한데 한국과 미국의 좀 교육 과정이 달라서 한국의 중학교 2학년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는 초등학교 때 나올 법한 이제 분수 계산 그리고 중학교 1학년에 나오는 유리수의 계산, 뭐 중학교 2학년에 나오는 1차 함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등학교 때 나올 법한 이제 등차 수열, 등비 수열까지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등학교 때 나올 법한 내용은 좀 다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가기는 하지만 이러다 보니까 책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난이도는 조금 평이합니다. 그래서 너무 평이한 문제만 다루고 넘어갈 수가 없고 이제 그러니 이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이제 부족할 수 있는 학습량도 좀 보완을 하고 이제 저희 아이들은 검정고시도 봐야 하는 상황이 있으니 이제 센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풀이까지 수업 시간에 커버할 수가 없으니 센은 이제 팀프들이 스스로 풀 수 있도록 꾸준히 좀 주도적으로 양을 정해놓고 풀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스스로 이제 양을 조절해가면서 생각보다 잘 따라와 주고 있고요. 과탐은 책의 구성이 이제 한국처럼 이제 문제집을 풀고 그러는 건 아닌데 약간 비문학 지문 같은 느낌이라서 쉬운 비문학 지문 같은 느낌이라서 이제 영어의 비중이 좀 더 수학보다 커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용을 공부할 때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되 이제 팀프들이 제 설명 이전에 스스로 먼저 돌아가면서 해석하도록 이제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너무나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성장을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처음에는 이제 1시간에 1페이지 해석하기도 힘들어하던 팀프들이 이제 거뜬히 2페이지 해석을 하기도 하고 이제 회포, 횡격막 지금 이런 단원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러한 과학 영어 용어들을 이제 제가 따로 시험 보고 이제 막 외워라 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기억을 하고 이제 그다음 시간에 또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팀프들은 과탐 시간을 좋아하고 이제 기다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탐, 과탐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수탐 코치이기는 하지만 그냥 수학 지식, 과학 지식만을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모르는 내용을 찾아가면서 학습할 수 있고 이제 본인이 공부하면서 맞닥뜨릴 법한 어려움, 지금 같은 경우는 언어의 한계가 될 수 있겠죠. 이제 이러한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해 보기도 하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셋이살 커리큘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셋이살 활동의 목표를 저희가 간략하게 이렇게 도표화하였는데요. 저희 WMS에서는 영어를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기 활동을 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흔히 말하는 대학 입시나 어떤 개인의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또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영어 자체가 결국은 배움의 목적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익히는 것이 저희 목표로 삼고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팀프들이 이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활동을 이제 구성을 하는 거는 이제 배움을 통해서 아이들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라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체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팀프들이 실제적으로 직접 시도하고 또 실수하고 또 그것을 고쳐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저 문자적으로만 있던 영어가 삶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클래스 액티비티뿐만 아니라 이제 타 활동과의 융합을 통해서 다양한 필드를 탐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지금 장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팀프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해서 궁금하고
자기가 알고 싶은 분야를 연구, 조사해서 얻어낸 결과물을 영어로 정리를 하게 함으로써 그 전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살아있는 영어를 체득하고 논리적인 사고까지 영어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세계 시민으로 거듭날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대학 입시까지도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코치들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넘어가서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느냐. 메인 교과서는 이제 앞에 숱한 과탐과 동일하게 저희도 BJU에서 출판하고 있는 영어 교재를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원서 교재는 저희가 두 가지 종류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리터레이처, 문학 교재를 통해서는 팀프들의 읽기 능력과 또 문화적, 사회적 배경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라이팅 앤 그래머에서는 이 언어를 올바르게 구사할 수 있도록 이 English Language Arts를 중심으로 저희가 지금 같이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영어를 제2 외국어, 잉글리시에서 세컨 랭귀지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ESL의 특성을 반영하여서 다양한 서브 텍스트를 같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출판한 한국 문법책뿐만 아니라 이 ESL 학생들을 위한 이 원서로 된 문법책도 지금 같이 동행을 하고 있고요. 뿐만 해외 대학 진학에 필요한 토플도 함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 활동 안에서 리딩, 스피킹, 라이팅 등 섹션별로 저희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셋이서 커리큘럼 소개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음표 소개하겠습니다. 음표는 음악 수업인데 음악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음표라고 하고 있고요. 음악 수업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냥 아이들이 가장 즐겁게, 재미있게 음악을 통해서 나 자신의 감정과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표현할 수 있는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론과 표현.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고요. 이론에서는 뭐 음악 이론, 음악사 악기,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뤄봅니다. 그래서 미드 프로그램, 혹시 악보를 사보하는 프로그램 등등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법을 알려주고 이제 함께 보는 이론적인 부분이 한 파트이고 그 다음 파트로는 표현하는 파트입니다. 이 표현에서는 작곡과 연주 그리고 공연을 통해서 아이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사람들 앞에서 직접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 쿼터, 4쿼터에는 전체 전학년이 함께 모여서 뮤지컬과 합창 그리고 이런 갈라쇼 공연을 준비하려고 그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다양한 악기도 접해보고 또 본인이 지금 배웠었던 악기들이 있다면 함께 그 부분을 같이 저랑 같이 레슨도 하고 같이 배워가면서 다양하게 또 자신이 배웠던 것들을 자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녹슬지 않도록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표는 음악으로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체육 수업입니다. PE 수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운동장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건물 바로 옆에 있는 태권도와 그 다음에 차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KYK 거기 김연경 스포츠 센터에 가서 아이들이 체육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곳 태권도에서는 기초 체력을 단련하는 수업을 매주 1시간씩 하고 있고 그 다음에 KYK에 넘어가서는 축구, 농구, 배구 그래서 생활체육들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일주일에 2시간 이렇게 아이들이 총 일주일에 3시간 정도 체육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굉장히 즐거워하고 가장 좋아하는 수업하면 체육을 꼽을 정도로 아이들의 몸의 발산을 통해서 그렇게 체육 수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가치창조 프로젝트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치창조 프로젝트 활동의 구조는 크게 코스웍과 프로젝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코스웍은 3가지로 컴퓨터 사이언스, 미디어 아트, 아트 디자인의 3가지 과목으로 운영이 됩니다. 프로젝트는 교사 주도용 프로젝트와 학생 주도용 프로젝트로 운영이 됩니다. 다음 연관 커리큘럼을 보시면
1쿼터, 3쿼터, 즉 봄과 가을에는 코스웍 3과목을 학습하게 됩니다. 2쿼터 여름에는 교사 주도 제안형 기업형 가치 창조 프로젝트를, 4쿼터 겨울에는 학생 주도 개인형 소그룹형 가치 창조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한 해 동안 6개의 코스웍과 코스웍의 결과물인 6개의 미니 프로젝트, 그리고 2개의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7학년 신입생 기준으로 6개 학년 커리큘럼을 모두 이수하면 36개의 코스웍과 36개의 미니 프로젝트, 또 12개의 굵직한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커리큘럼 구조를 보시면 현재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1쿼터, 3쿼터에 있을 각 과목별 커리큘럼 36가지입니다. 연간 6개의 코스웍을 학습하고 6년 커리큘럼의 학생의 성장에 맞추어 설계되어 있습니다. 코스웍끼리는 3과목 모두 혹은 2과목씩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결과물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과목들은 뒤에 이어서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스웍 첫 번째 컴퓨터 사이언스 과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를 구조화하고 순차적으로 사고하는 로지컬 띵킹을 익히게 됩니다. 또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 타입, 기본 문법, 또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에 관련한 개발을 하게 됩니다. 또 코드의 버전을 관리하며 서비스를 배포하는 방식을 배웁니다. 네, 현업에서 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네. 스크래치, 앱 인벤터, 파이썬과 파이게임, 아두이노 등을 배우게 되고요. 알고리즘, 웹메이커, 자바스크립트와 유니티, 인공지능을 다룹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코스웍인 아트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띵킹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가치를 탐구합니다. 디자인 문법을 통해 발상법과 기초 조형 원리를 익힙니다. 그래픽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화한 이미지를 활용하고 응용합니다. 시각 디자인 프로그램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애프터 이펙트 도구를 이용하여 디지털 아트를 학습하여 예술과 디자인 감각을 키우게 됩니다. 사진과 이미지 프로세싱, 인포그래픽과 아이소메트릭 디자인, 캐릭터와 이모티콘 디자인, 2D 모션 그래픽, 픽셀 아트 드로잉, 아트 테크닉, 디지털 캘리그래피 등의 과목들을 학습합니다. 브랜딩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유니버셜 디자인, 아트 콜래보레이션 마케팅을 배우면서 인간과 사용자에 대해 이해하고 광고와 제품 등에 적용하며 직접 만들어낸 디자인이 현실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공부합니다. 모든 과정들은 포트폴리오화하여 여러 매체로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코스웍은 코딩과 디자인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미디어 아트입니다. 융합적인 사고, 새로운 시각과 종합적인 관점인 컨버전트 띵킹 과정을 학습합니다. P5JS 혹은 프로세싱을 통해서 코드로 그리는 그림, 즉 크리에이티브 코딩을 경험합니다. 예술 전시를 넘어 빌딩의 파사드, 인테리어, 가전, 각종 광고로 미디어 아트는 우리 삶에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는 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현 시대에서 가장 각광받는 분야입니다. 미디어 아트에서는 크게 2가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터랙티브 아트. 네, 다음 장이요. 네, 관객과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미디어 전시, 백화점 외벽의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션 매핑 작업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 아두이노와 라스베리 파이로 피지컬 컴퓨팅을 학습하며 다양한 도구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프로세싱과 P5JS를 통해서 크리에이티브 코딩, 인공지능 아트, NFT 아트에 입문하게 됩니다. 또 유니티라는 최신 게임 엔진을 통해 메타버스를 설계하고 이에 필요한 3D 모델링 소스를 개발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제 발표 말미에 보여드릴 WMS 첫 전시에서 선보인 미디어 아트 작품 카테고리입니다. 인터랙션 프로젝트, 프로세싱, 3D 모델링 등의 작품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가창포 코스웍은 정교하게 설계된 수업 계획을 통해 진행됩니다. 지난 1쿼터에 이루어진 아트 디자인의 패턴 디자인 스튜디오 수업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총 9주 과정으로 점선면, 기초 조형의 실습을 한 후 패턴 디자인을 하고 그 시리즈들을 개발하여 상품으로 제작했습니다. 패턴 디자인은 일상의 모든 용품과 제품에 입혀질 수 있는 이미지를 확인하고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각 수업의 주제와 학습 목표, 성취 기준과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요.
수업에서 일어나는 흐름인 도입, 전개, 정리를 세분화하여서 학습 활동을 철저하게 설계합니다. 각 단계별로 적절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세심히 설계해서 수업 처방전을 만듭니다. 각종 전문 서적과 최신 트렌드 레퍼런스를 종합하여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환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학생들은 레이아웃과 디자인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코스웍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은 가치 발견 과정, 가치 창조 과정, 가치 확인 과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실 각 교과 수업과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코스웍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의 관심사와 재능을 뾰족하게 만들 수 있는 가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스웍은 미니 프로젝트 형식이기 때문에 창의융합적 사고 역량과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가지고 디자인 띵킹을 통해 구체화한 아이디어들을 메이커 에듀케이션과 피지컬 컴퓨팅을 통해 직접 만들게 됩니다. 또 그 결과물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 각종 공모전에 참여하기도 하고 기업을 설립해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함으로 생산자의 역할을 배우게 됩니다. 프로젝트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도화된 역량들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정의하는 비판적 사고 역량,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 함께 해야 하는 상호 협력 역량, 효과적인 의사소통 역량 등이 그것입니다. 처음 프로젝트를 하는 학생들에게 교사들이 그 모델이 되고 시범을 보임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완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그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교사 주도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그룹형, 기업형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획과 디자인, 제작과 마케팅, 매니저 등 회사처럼 직책과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상세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한 가지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조금은 더디고 시행착오가 많고 에너지가 많이 드는 과정이지만 학생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값진 성장을 맛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입니다. 학생 개인의 흥미와 관심사를 바탕으로 스스로 주제를 설정하고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디자인 과제를 구조화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교사는 이때 필요한 도구와 재료와 활용 자원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유의미한 질문들을 계속하며 완수를 돕습니다. 그룹별로 활동하게 될 경우 교사 주도형 프로젝트에서 학습한 협력의 약속과 의사소통 방식, 공동 작업 규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리마인드와 훈련을 하게 됩니다. 다음이요. 학생주도 개인 프로젝트는 각종 공모전들과 연계해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이미 준비한 아이템이 공모전의 아이템이 될 때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 됩니다. 인공지능 경진대회, 창업리그, 영상 콘텐츠 공모, 예술 디자인 분야 공모전 등 학생들이 프로젝트와 연결되고 강점이 만나는 지점이 있는 공모전을 선정하여 참여하게 됩니다. 착수부터 완수까지 진로진학부와 가창부 코치들은 물론 학교장까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창부 활동은 다양한 융합 수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과 융합인데요. 독서 토론 과목인 인문학과 사회, 또 수학, 과학, 음악 과목에서 심층 탐구된 내용 요소들을 가지고 프로젝트의 주제와 소재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코스웍끼리의 융합입니다. 이를 통해 소통과 표현의 다양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트 디자인에서 그래픽과 제품으로 나온 결과물들은 미디어 아트에서 모션 그래픽이나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앱과 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한 주제가 6가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영어와의 융합입니다. 영어 영상과 영문 포트폴리오를 작성함으로써 프로젝트 결과물을 세계 시민으로서 소통할 수 있게 되며 이것은 학생의 진로 설계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1쿼터에 6, 7학년의 독서토론과 디자인 융합 사례 소개를 하겠습니다. 독서토론에서 성경과 생태숲이를 읽고 토론하고 또 산책을 하며 자연의 모습을 드로잉했습니다. 환경운동가의 프로젝트를 연구했고 숲으로 나가 직접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또 환경 기업을 탐방했습니다. 이 과정들을 바탕으로 환경 포스터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전시회에 출품했고 예술 경매 형식으로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11학년은 수학 탐구와 디자인의 융합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예술 속의 수학이라는 주제로 테셀레이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학적 원리를 학습하고 테셀레이션 작가인 애셔의 작품을 연구했습니다. 생활 속 테셀레이션 사례를 조사한 후 또 패턴 디자인 연구를 통해서 시각 디자인으로 완성하고 패턴 디자인 제품으로 제작해서 전시회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지난 5월 4일에 있었던 WMS 첫 번째 가치 창조 프로젝트의 전시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코스웍과 프로젝트 결과물들을 조금 엿보실 수 있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커리큘럼 설명과 전시회 영상 잘 보셨나요? 이걸 보시고 더욱더 웨이메이커 스쿨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입학 전형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오늘 온라인 입학 설명회를 기점으로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저희가 원서 접수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금요일까지 원서 접수 날입니다. 그래서 6월 10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서 접수는 입학 지원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시면서 학생과 함께 잘 작성해 주셔야 되거든요. 학생이 직접 작성하는 부분도 있어서 좀 받으셔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작성하셔서 입학 지원서와 학교생활 기록부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1차 합격자는 저희가 6월 10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고 6월 11일에 바로 1차 합격자 발표를 진행합니다. 1차 합격자 발표 이후에 저희가 이제 선발 캠프와 학습 능력 평가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6월 17일 금요일에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왜 합격자 발표를 이렇게 조금 서둘러서 바로 그 다음날 하냐면 합격자 발표가 된 친구들은 학교에 체험학습을 내야 합니다. 내고 그다음 선발 캠프와 학습 능력 평가에 임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하고 있고요. 그래서 6월 17일에는 체험학습을 내고 하루 종일
저희와 함께 선발 캠프와 학습 능력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체험학습 꼭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전형료랑 학습 능력 평가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는데 보시면 저희가 영어 수학을 보고 있고요. 각 60분이고 난이도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각 해당하는 학년, 재학하고 있는 학년에 한 중 정도, 중에서 조금 밑에 중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이들이 처음에 왔을 때 너무 부담이 돼서 웃지도 못하고 계속 가만히 엄청 긴장해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시고 충분히 재학 학년 그 내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신감 있게 왔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저희가 학습 능력 평가 범위는 재학 학년에 대한 거라고 대한 것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선발 캠프와 학습 능력 평가가 합격된 친구들을 상대로 저희가 심층 면접을 진행합니다. 심층 면접은 학생과 학부모님이 모두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 이제 질문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나요? WMS와 함께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지, WMS의 방향성과 비전에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한 가지는 아이가, 학생이 정말 WMS 오고 싶어 하는지를 질문합니다. 면접을 하다 보면 왜 WMS 오고 싶어 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요. 라고 하는 친구들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WMS 오고 싶어 하는 친구들 그 질문을 가지고 면접을 진행하니까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최종 합격자를 6월 29일 수요일에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하고 이제 정말 WMS와 함께하게 됩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가을 학기이기 때문에요. 8월 말부터 8월 22일에 저희가 3쿼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WMS 학생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저희가 장학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IT 덕후, 그리고 앙트프레너, 그리고 목회자 자녀 3가지의 장학금 전형이 있으니까요. 저희 입학 지원서에 보시면 체크하실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이신지 장학금 전형이신지 꼭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학비가 많이 궁금해하실 건데요. 저희가 학비가 입학금이 처음에 이제 입학했을 때 입학금이 1,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는 저희가 6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과정은 1년에 1,960만 원, 그리고 중고등학교 과정은 1년에 2,240만 원의 교육비가 있습니다. 이걸 한 번에 납부하시지는 않고요. 교육비는 저희가 4쿼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번에 나누어서 납부하시게 되고요. 저희 입학금은 저희 학교가 IT에 좀 더 특화된 이제 학교다 보니까 저희들 아이들에 대한 설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금이 너무 비싸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들어와 보시면 비싸지 않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굉장히 많이 이제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에서 질문을 받지는 않고요. 저희 카톡 채널이 있습니다. 저희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돋보기를 누르셔서 WMS를 검색하시면 저희 카톡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